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우리가 유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10가지 용어들 여러분 잘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필기했던 종이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10가지 용어들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두세요. 유전, 형질, 대립형질, 자가수분, 타가수분, 수정, 우성열성, 표현형, 유전자형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오늘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울 거예요. 근데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우기 전에 우리 교과서 244쪽인데요. 여기에 멘델이 세운 가설이 있어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멘델은 어떤 가설을 세웠을까요? 요걸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형질은 한 쌍의 유전인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 유전인자는 부모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래요. 너무 우리 알고 있죠. 이제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완두의 모양을 결정짓는 형질이 있다. 그러면 우리 대립형질 배웠죠. 둥근 것도 있었고 주름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인자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멘델이 생각한 첫 번째 가설입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인자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이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인자가 있는데 이 유전인자가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는 분리되어 생식세포에 각각 하나씩 각각 분리되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다시 하나의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인자는 두 개고 이 두 개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것이고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 가설은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는데 이것을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생식세포에 각각 분리되어 하나씩 들어간다. 근데 얘가 다시 자식이 될 때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기 때문에 다시 짝을 이뤄 한 쌍을 이룬다. 결국 요거나 이렇게 뒤집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의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인자는 한 쌍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즉 두 개 존재하는데 한 쌍의 유전인자는 각각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유전인자를 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이 유전인자가 각각 분리되어 하나씩 생식세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얘가 다시 자식을 만들게 될 때는 이 생식세포를 가지고 다시 자식을 만든다면 자식은 한 쌍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게 된다. 아시겠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 특정한 형질에 대한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을 때 이 유전인자가 만약에 서로 달라요. 하나는 동그란 거 만드는 거고 하나는 주름진 거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다. 다른 하나는 표현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용어가 생각나죠? 표현이 된다면 그 표현되는 유전인자가 뭐예요? 우성인 거고 표현 안 된 게 뭐예요? 열성인 거죠. 그래서 이 멘델이 세운 이 가설 가지고 오늘 멘델의 유전 법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은 이렇게 실험이 나오는데요. 이 탐구 실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분리의 법칙 아주 간단합니다. 자, 실험을 했어요. 멘델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모두 둥근 완두가 나온 거예요. 주름진 거 없어졌네? 어디로 갔을까? 없어졌다. 정말 없어졌을까? 멘델이 아까 세운 가설 생각나시죠?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 짝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됐다고 했죠. 근데 왠지 멘델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멘델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는 못하겠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자가수분을 해본 거예요. 얘를 자가수분을 해보니까 둥근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주름진 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순종에 둥근 완두가 있어요. 순종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둥근데 얘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맨델은 이것을 순종을 만들기 위해서 둥근 완두를 심어요. 둥근 완두를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 뭐 둥근 것도 있고, 만약에 얘가 순종이 아니었다면 뭐 주름진 것도 나가겠죠. 이 주름진 거 버리고 다시 이 둥근 거, 얘를 자가수분해요. 다른 것과 교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구루 안에 있는 꽃가루를 묻혀서 자가수분합니다. 그럼 유전인자가 막 섞이지는 않겠죠? 자가수분합니다. 자가수분해서 이 둥근 거를 또 심어요. 그리고 꽃이 펴요. 그러면 이제 자가수분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완두를 얻어요. 혹시 주름진 거 있다면 버리고 다시 또 둥근 거 심어요. 그리고 또 꽃이 펴요. 자가수분해요. 꽃가루 묻혀요. 그리고 또 완두 얻어내요. 동그란 거 다시 심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더 이상 주름진 게 나오지 않게끔. 그러면 얘는 주름진 유전인자가 섞이지 않은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 자가수분해도 계속 같은 형질만 나온다면 얘는 순종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순종의 둥근 완두를 얻은 겁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얻은 거예요. 순종의 주름진 완두. 됐죠? 얘를 교배를 한 겁니다. 교배를 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얘를 또 심어요. 땅속에 얘를 심고 꽃이 피겠죠? 얘도 땅속에 이 주름진 완두를 심어요. 꽃이 피겠죠? 뭐 예쁜 꽃이 피겠죠? 그럼 여기 있는 꽃가루를 여기다 묻혀주, 또는 반대로 여기 있는 꽃가루를 여기다 묻혀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배를 했다는 것은.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꽃이 지고 열매를 맺혔을 때 그 열매를 살펴보니까 모든 완두가 다 둥글었다는 거예요. 다 둥글어요. 뭐야? 얘 어떻게 된 거야? 주름진 거 어디 갔지? 그래서 다 이제 실험을 해봤겠죠. 자가수분을 했습니다. 자가수분 알죠? 무슨 뜻이에요? 이 둥근 완두를 다시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얘가 자라나서 꽃이 피고, 이 꽃이 피었을 때 여기 있는 꽃가루를 바로 여기다 묻혀줬다는 거예요. 자가수분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둥근 것도 있었는데 주름진 게 나온 거예요. 자가수분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둥근 완두와 둥근 완두 같은 유전인자 가진 애끼리 교배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부모는 다 둥글고 형제들도 다 둥근데 얘 혼자 주름진 애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주름진 아이가 태어났을까? 맨델이 생각을 해봤겠죠. 어떻게 나왔지? 어떻게?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자식은 반반씩 물려받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진 유전인자는 한 쌍의 유전인자일 텐데 주름진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주름진 것이 부모로부터 왔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이런 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인자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왔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모는 둥글긴 둥글지만 이 주름진 인자를 가지고 있는 둥근 애인 거죠. 그렇지만 둥근 게 표현된 걸 보면 얘도 있는 거고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둥근 완두가 된 거겠죠. 자, 여기서 이제 맨델이 알아낸 규칙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가설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유전인자를 물려줄 때는 부모는 원래 한 쌍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순종이니까 이렇게 한 쌍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에게 유전인자를 물려줄 때는 생식세포를 통해서 물려주게 되겠죠. 이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인자는 딱 절반만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만들 때는 이 절반이 한 쌍을 이뤄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은 요런 인자 반반씩 갖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다. 이때 표현되는 게 뭐다? 우성이다. 자, 요걸 이제 여기에 책에 정리해 놓은 거고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분리의 법칙. 그리고
옛날에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예외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법칙이 아니라 그냥 우성과 열성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우성과 열성이 있다. 분리의 법칙이 뭐라고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을 때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물려준다. 이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을 때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또는 한 쌍의 유전인자를 부모가 갖고 있었을 때 이 부모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생식세포 안에는 하나의 유전인자만 들어있다.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하나의 유전인자, 절반의 유전인자만 물려주게 된다. 이게 뭐다? 분리의 법칙이다. 아주 획기적인 법칙이죠.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혼합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감이 섞여서 혼합되듯이 파란 물감, 노랑 물감 있어서 녹색 물감이 되는 것처럼 유전인자가 완전히 혼합되어서 다시 분리된다는 생각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멘델은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고 이것이 합쳐지고 다시 또 자식을 만들 때는 또 분리되고 합쳐지고 이렇게 분리된다는 것을 설명한 게 멘델이고 이것이 바로 멘델의 분리의 법칙입니다. 자, 이거를 유전자형을 써서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둥근 게 우성이죠.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도 했는데 둥근 거가 우성이니까 우성 형질의 그 영어식 표현의 첫 번째 글자를 딴다 그랬잖아요. 둥근 것이 라운드니까 라운드의 첫 번째 R 이걸 이제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인자를 두 개 가지고 있겠죠. 순종은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순종입니다. 얘도 순종인데 주름진 거니까 얜 열성이잖아요. 주름진 거는. 그러니까 소문자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순종 둥근 안두 이렇게 유전자형을 쓰시면 되고요. 순종 주름진 안두는 유전자형이 이것입니다. 요거 스몰R. 그런데 얘가 자식에게 유전인자를 물려줄 때는 생식세포 안에 하나만 담아서 물려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것만 전해줬겠죠. 얘는요 뭘 전해줬을까? 요것만 전해줬겠죠. 그래서 자식이 만들어질 때 둥근 완두가 됐긴 했지만 이 자식의 유전자형은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서 짝을 이뤘으니까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얘를 자가수분했어요. 자가수분했다는 말은 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애들끼리 교배를 했다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자, 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애들끼리 교배한 거예요. 즉, 요런 아이와 똑같이 생긴 요런 아이를 또 교배를 했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유전인자를 자식에게 줄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줄 수 있죠. 또 누구를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요거를 줄 수 있죠. 얘는 누구를 줄 수 있나요? 요거를 줄 수 있죠. 아니면 요거를 줄 수 있죠. 그러면 자식은 다양한 자식이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조합? 얘가 얘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얘를 만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얘가 얘를 만난다면 라지알의 유전자형을 갖는 자식이 될 것이고 얘가 얘를 만난다면 라지알 스몰알의 유전자형을 갖는 자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얘가 얘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통 규칙은 대문자를 먼저 씁니다. 이런 자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자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 교배가 이루어지겠지만 이제 그거를 통계를 내보면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유전자형이에요. 얘는 표현형이 뭘까요? 둥근. 얘는 표현형이 뭘까요? 둥근 안두. 얘는 표현형이 뭘까요? 둥근 안두. 얘는 표현형이 뭘까요? 주름진 안두. 그래서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나온 걸까요? 3대 1의 비율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전자를 물려줄 때는 한 쌍의 유전인자 중에 절반만 물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3대 1의 비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반 물려주지 않고 덩어리로 물려준다면 주름진 아이는 나올 수도 없겠죠. 얘가 항상 붙어 다닌다면 자식은 항상 둥근 아이만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얘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자식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름진 아이가 나올 수 있고 3대1의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3대1의 비율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3대1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이 바로 분리의 법칙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멘델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이 7가지 대립형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7가지 대립형질 결과 다 분리의 법칙이 성립이 됐대요. 모두 다 3대1의 비율로 우성과 열성이 표현이 됐다는 거죠. 자,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은 순종의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였을 때 만들어지는 잡종 2대를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안에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쓰고 잡종 2대에 나타나는 완두의 색깔을 칠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어버이가 순종의 황색 완두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녹색, 사실 요거를 모르고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보면 잡종 1대에서 모두 노란 황색 완두가 얻어진 거예요. 그러면 황색이 우성이죠? 황색은 영어로 뭐죠? 옐로우죠. 그럼 옐로우의 첫 글자를 따서 우성을 대문자 Y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녹색은 그린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라지 대문자 Y에 대해서 소문자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순종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2개씩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식의 유전자형은 뭐였을까요?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얘는 노란색 완두이긴 해도 하나씩 받았으니까 이와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겠죠. 얘를 자가수분했으니까 선생님이 지난번에 자가수분했다는 것은 유전자가 동일한 아이들이 서로 교배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런 아이와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얘하고 교배한 것과 결과가 같아요. 그러면 양쪽에 뭘 써주면 될까? 얘는 자식을 만들 때 생식세포 안에 한 쌍의 유전인자 중에 절반씩만 들어가니까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게 되면 어떤 자식이 될까요? 라지 Y의 자식이 될 것이고 얘하고 얘가 만나게 되면 라지 Y, 스몰 y의 자식이 될 것이고 얘하고 얘가 만나게 되면 라지 Y, 스몰 y의 자식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얘하고 얘가 만나게 되면 스몰 y가 될 것이에요. 자, 선생님이 색연필이 지금 없지만 이게 있네요. 색깔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게 노란색 완두일까요? 노란색 완두. 라지 Y를 가지고 있으면 라지 Y가 우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노란색이 되는 거죠. 얘 라지 Y 있죠? 라지 Y 있죠? 라지 Y 있죠? 그런데 라지 Y가 없고 열성 인자만 가지고 있는 아이는 라지 Y가 표현이 안 되고 열성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얘 혼자 녹색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뭔가요? 분리의 법칙. 길게 배웠지만 한 가지 배운 거예요. 분리의 법칙이 뭐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부모는 원래 한 쌍의 유전인자,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한 쌍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에게 전달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전달된다. 다시,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한 쌍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에게 전달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전달된다. 이게 무슨 법칙이다? 분리의 법칙. 자, 우리가 법칙은 아니지만 우열이 있다 그랬죠. 우성과 열성. 우성과 열성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 다른 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되는데 이때 표현된 것이 뭐다? 우성이고 표현 안 된 것이 뭐다? 열성이다. 여러분 정말 기록입니다. 19분째 선생님이 영상을 찍었어요. 긴 내용이지만 중요한 핵심은 하나였다. 분리의 법칙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독립의 법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